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토대장정을 마쳤는데요. 많은 민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민심이다.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청와대, 여권은 웬 지옥이냐 하면서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왜 우리 우파 애국 세력을 적폐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의 전쟁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 지옥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지옥 같습니다. 경제 폭망, 안보 폭망, 사회 폭망,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옥같이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서민들 특히. 예.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들도 정말 힘들다. 또 자영업자분들 다 힘들다. 직장인들 죽겠다. 다 죽겠다고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시내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말 지옥 같아서 못 살겠다. 이런 그 민심의 소리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지난 18일 동안 무려 4천여 킬로를 우리 민생 투어 대장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디 뭐 좋은 호텔 가서 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로당에서도 자고 뭐 여기저기 하여튼 그 본인이 다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자고 하는 데 가서 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24시간 민심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민생이 파탄난 것을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안보 파탄도 보통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옥 같은 지금 상황에 살고 있고 또 이 본인이 만나는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지금 굉장히 절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인데 이 정부 여당이 너무나 편하게 안주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민심의 흐름을 왜곡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본인은 앞으로 정부와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밝혔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한 5만 이상, 7만, 제가 봤을 때는 10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황교안 대표 목이 쉬었더라고요. 연설을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센 발언, 세다? 저는 정확한 발언 같은데 하여튼 정확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뜨거웠습니다. 요즘 나라 살리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싸우자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말이죠.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 가실 때 집회 끝나고 걸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려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다음 주 집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쟁은 계속되지만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전략을 세우는 지금 시간을 이번 주에는 계속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교안 대표가 지난 창원 선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제 정부 규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과거는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 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또 그 이전에도 이 정부 규탄 대회를 할 적에 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의도 안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황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 형태로 달라졌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규탄 대회를 했다면 이번에는 당원 플러스 알파 즉 일반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참여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5만, 10만 정도로까지 보이는 엄청난 많은 이제 시민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투쟁의 형태 그리고 질이 달라졌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동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우리 당과 관련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눈에 띄었어요. 아무 우리 당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20대, 30대가 상당히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민심의 흐름이 집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갖고 이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가 이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어 하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법안, 이거 패스트 트랙 법안을 다 취소해라. 원위치 시켜라. 그럼 얼마든지 원내로
진출해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현재 여당이 꼼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양한 여러 각계각층의 민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다 들은 다음에 이것을 장외 집회는 언제 어떤 형태로 또 가질 것인지,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이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할 것인지, 이런 이제 중지를 지금 모으는 시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중지를 모아 가야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조금 더 가열차게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옥 메시지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만약에 집회가 있다면요, 또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잘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지 알려면 직접 거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만나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또 공장에 가서 근로자들 얘기 들어보고 또 기업주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의 절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황 대표가 주창한, 즉 이 지옥 같은 삶을 빨리 종식해야 된다, 이 얘기는 피부로 느낀 감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정쟁 차원에서 아니면 당리 당략 차원에서 야당의 대표가 한 얘기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 국정 운영 현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누구한테 가느냐? 1차적으로 국민한테 옵니다. 이 국민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국민은 뭐 이 군사혁명을 할 수 없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그건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뭘로 그 의사표시를 하냐? 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선거. 그러면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그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고통이 그만큼 국민한테 가고, 그 다음에 갖는 고통은요, 정부 여당한테도 고통이 가는 겁니다. 왜? 아니,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신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실패, 이게 못마땅하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실망이 더 쌓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패자로 가는 이런 국정 운영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또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어를 다녀오신 뒤로 많이 또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예, 연설도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장악력도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이제 정치인하고 다르고, 또 이 정치 초년생이 당 대표를, 그것도 뭐 불과 한두 달 만에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철저하게 현안을 꿰뚫는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거,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고시 공부도 새벽 3시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2, 3시 반 되면 일어나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대요. 예.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한 그런 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이 맞는 걸 확인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또 연설은 아무래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도 연설하면 하겠어요. 잘 못하죠. 예. 조용히 이제 그 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사람이 대중 연설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서툴 수밖에 없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대중 행사를 많이 갖고 또 이 민생 투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좋은 그 이 제언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하는 그 스타일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리고 이제 당도 일사불란한 투쟁 전선으로 돌입했잖아요. 네. 패스트 트랙을 계기로 해서 극적으로 이제 그런 그 용광로 같은 계기가 딱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그 당 운영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이제 매진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계층은 물론이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과 관련돼서 정말 아낌없는 그런 사랑,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바람에 맞게 앞으로 당 운영도 상당히 더욱더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야당다운 야당이 되는 그런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고요. 그동안 우려했던 당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차분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치인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재들과 함께 잘 경쟁을 통해서 총선, 대선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